안녕하십니까. GNTXTV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와 위협이라는 인천경영포럼의 조찬 강연 내용을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회인가요? 위기인가요? 항상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기회, 또 어떤 이에게는 위협입니다. 자, 이러한 기회와 위협이 공존한 이 세상에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회와 위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우선 인공지능이란,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의 현재, 그리고 인공지능의 약점, 한계,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명암, 이렇게 해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 또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문제 해결하고,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기계는 컴퓨터를 뜻합니다. AI는 문제 해결과 혁신의 도구라고 합니다. 이 강연자께서는 AI는 문제 해결과 혁신의 도구이다. 첫 번째, 인지작용 모방, 즉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바둑두는 알파고. 두 번째,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의 확장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비 절감. 예를 들어서 무인 점포, 최적화, 문제 해결하고 계획 수립하고, 예를 들면 일기예보 또는 예측 시스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최적화, 즉 인지작용, 자동화, 최적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고 혁신의 도구가 된다라고 강연자께서는 강조합니다. 자, 인공지능의 사례는 강연자께서는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이 제시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2016년 세기의 대국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바로 이것이 인공지능의 사례입니다. 자, 이제 점점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죠.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없어요. 제가 DTT 화면을 터치하면서 목적지 등급을 입력하면 택시가 그곳까지 갑니다. 또는 무인점포,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바타, 또한 증강현실을 활용으로 가상 공간에서 신발이라든지 옷 등등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메타버스 어떻습니까? 메타버스가 뭔가요? 가상세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사례였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AI는 컴퓨터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대략 한 70년 정도 된 학문입니다. 자,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상에서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컴퓨터는 알고리즘이 하라는 대로 컴퓨팅, 즉 계산, 컴퓨팅하는 것입니다. 자, 알고리즘을 만드는 큰 기술의 큰 흐름 세 가지를 보면 사람, 데이터, 시행착오,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사람의 지식을 이용한 인공지능. 두 번째는 데이터, 즉 데이터로부터의 학습. 세 번째는 탐색 및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 세 가지, 사람, 데이터, 탐색 및 시행착오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인공지능 바둑의 성장, 바둑의 발전, 인공지능 바둑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대는 탐색 알고리즘, 즉 코딩을 통해서 구현했고요. 2015년은 우리 그 유명한 알파고, 즉 이때는 데이터 기반. 데이터는 뭐냐고요? 이때 인공지능 알파고는 기보, 즉 바둑을 두는 그 기록들을 다 입력해서 분석해서 알파고가 그러한 것을 했었습니다. 자, 2017년에는 이 알파고가 알파 제로라고 발전을 합니다. 이때 제로는 더 이상 사람의 지식이 필요 없어.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해 갔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현재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얼굴 탐지 및 인식 응용,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얼굴을,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웃는 얼굴인지 찡그리는 얼굴인지 화난 얼굴인지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 또 강연자께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실제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겉모양 검사를 한다든지 또 모직, 의류 등등의 품질을 검사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이제 비전 기술 상용화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 이미지 분석한다든지. 자, 딥러닝의 성공 사례로 언어 또는 문장의 이해를 들었습니다. 또한 강연자께서는 딥러닝으로 음성인식은 이미 완성됐다. 또한 강연자께서 본인께서도요 딥러닝 음성인식 기능을 많이 활용해서 강연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신답니다. 또한 현재 AI의 성공의 원동력은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때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화면에 빨갛게 또 이 구름 표시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그 일을 해서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또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약점, 또 한계를 보겠습니다.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와 컴퓨팅을 요구한답니다. 심지어는 이 딥러닝을 많이 활용할수록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 온도가 올라가서 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로 이 영향이 있다고 한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비즈니스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PC 어떻습니까? PC도 이제 계속 오래 쓰면 열나죠? 그러면 우리 개인이 쓰는 PC도 그럴지언정인데 어떻습니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열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러면 CPU나 메모리 같은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열을 줄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다면,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배운 것만 안다고 합니다. 배운 것만 아는 인공지능.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를 외우면 열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일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추정하는 일반화 능력. 천만다행인 것이 사람은 일반화 능력이 있죠. 뛰어나고.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런 일반화, 즉 배운 것만 아는 그 상태라고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세상에 우리 사람이 어떤 것으로 또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즉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하는 일반화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화의 능력을 키워가는 방법, 본 과정에서는 다 설명 못하겠지만 공학적 분석 능력, 인문학적 통찰력 등등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AI 기술의 한계는 실시간 의사결정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즉각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의사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사람이 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연자께서는요, 사람과 AI가 한 팀으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이런 세상에서도 사람의 설 자리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약점은 곧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해야 할 기회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명과 암. 자, 좋은 것은요, 우선 이제 어두운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체제를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령 곳곳에 있는 CCTV에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도둑놈을 잡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회 통제 수단으로 쓰인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또한 AI 위협 중에 하나는 소득 불균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선점한 기업, 선점한 나라 등등은 부강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 또 그렇지 못한 국가, 또 그렇지 못한 개인은
그 불균형 속에 살아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배제되고 그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이런 자칫하면 사람이 배제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좋은 점은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강연자께서는 경제 성장이 되는 그런 사례를 또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없어진 일자리도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랜 전에 자동차가 출현했었을 때도 어떻습니까? 말 또는 마부 등등 말과 관련된 산업은 일자리가 줄었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또 자동차를 고치는 또 이러한 새로운 또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무엇인가는 일자리를 뺏기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디지털 기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지금은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런 디지털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자, 강연자께서는 인천재능대학교의 총장이십니다. 그래서 재능대의 미래를 강연 끝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연자께서는 인천재능대는 실용적인 인공지능 교육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강연자께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특히 AI,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의 특별 교육과정을 만드는 등 그야말로 AI 메카로 인천재능대를 키우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인천재능대에는 IT학부, 경영학부 등 이런 학부가 있는데 특히 IT학부에는 AI 융복합과, AI 전기전자과, 또 AI 정보통신과, AI 컴퓨터 정보과 등 이 IT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또 함께 배우는 그러한 학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창업학부에 보게 되면 마케팅 빅데이터 학과, 그 AI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데이터, 즉 빅데이터라고 했죠. 마케팅 빅데이터 학과가 있고요. 또한 재능대 간호보건학부와 학부 등등에서도 이 AI를 접목하는 그런 지도를 하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재능대학교의 김진영 총장님의 인공지능 시대의 기회, 위협이라고 하는 강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